네,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주제인데요. 한국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아니면 지금 주변에 한국 시장 주변의 수급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한번 오늘 또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최근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좀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실제로 그게 보이죠, 그쵸? 근데 외국인, 제가 이제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참 이게 수급이 우리가 이제는 알아차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말씀을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드렸습니다. 사실 뭐 그 점은 제가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실제로 매니저를 생활을 하면서 제 매매가 어떻게 찍히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그 뭐 제가 여러 종류의 펀드들을 했었거든요. 여러 종류의 펀드들을 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가지고서 제가 주문을 냈을 때 혹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주문 내시는 분의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국내 기관으로 찍힐 수도 있고요. 개인으로 찍힐 수도 있고요. 외국인으로 찍힐 수 있는 유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내는 거는 다 그냥 국내사가 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국내 기관 투자자 안에서 나뉘잖아요. 뭐 금융 투자 있고 뭐 사모 있고 뭐 연기금 등도 있고 쭉 나뉘는데 그건 생각보다 부정확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 네, 생각보다 조금 부정확했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인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가령 예를 들면은 개인분들 레버 카운트 많이 하시잖아요. 레버 카운트는 개인으로 잡힙니다. 기관으로 안 잡혀요. 근데 소위 말해서 사실상의 지시를 기관이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기관이 운영한다고 봐야 되는데 개인으로 찍히죠. 반대로 CFD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외국인으로 찍히도록 지금 그게 상품 구조가 짜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내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문을 내시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외국인으로 대부분 찍힌다는 거고,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이 숫자가 지저분해요. 지저분해가지고서 상당히 조금 이제 이렇게 들여다봐가지고 봐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 한국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EPFR에서 나오는 그 주식형 펀드에 설정되는 자금들 추이거든요. 그 보시게 되면 선진국은 돈이 계속 빠져나가다가 최근에 좀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봤자 8주가 아니라 10주입니다. 지난 10주 동안의 누적으로 봤었을 때에 약간 32억 달러가 순 유출이 있었어요. 우리는 신흥에 속하는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들어왔습니다. 28억 7천만 달러 들어왔는데 한국은 한 주를 제외하면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흥에 속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신흥국에 들어온 돈 중에서 대부분이 우리 돈이에요. 나머지는 들어온 데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중국이 빠지고 딴 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은 제가 볼 때는 워낙 원화 지금 절하가 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 봤었을 때는 외국인에게는 이 정도 레벨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국내 요인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거 최신 자료가 지난 금요일에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최신 자료라고 해도 8월 기준 수익률입니다. 포트 비중하고요. 보게 되면 국민연금 같이 이제 대규모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혹은 중기적인 자산 배분 목표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치에 보통 이제 좀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8월 기준으로도 국내 주식의 비중이 목표 비중을 1.1%포인트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 만약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국민연금에서는 이 자산 배분 목표를 맞추려면은 국내 주식 쪽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연초만 해도 우리가 높았어요. 그 국내의 비중이 목표 비중보다 조금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낮아졌냐라고 해버리면은 뭐 연금이 좀 판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도 환영향이 큽니다.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 이제 환해질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 주식도 많이 빠졌고 해외 채권도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환효과 때문에 해외 주식은 마이너스 6.46인데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14.76이에요.
채권 같은 경우에 더욱 드러나는데요. 국내 채권 마이너스 6%인데 해외 채권은 플러스 3.32%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외 쪽에서는 좀 환 때문에 덜 깨졌고 혹은 벌었고 국내 쪽은 마이너스가 나 있다 보니까는 비중이 이렇게 깨져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사실은 이 요인들보다 더 크게 깨져 있는 요인은 뭐냐 하면은 대체 투자예요. 대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YTD 수익률이 지금 플러스 10% 이상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이 조금 안정을 되찾으면은 이 비중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렇게 했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계속 불만이 많잖아요. 아, 국민연금은 뭐 남의 나라 연금이냐, 우리 주식시장 계속 저렇게 파는데 언제까지 팔까, 뭐 이런 불만들 많으신데, 근데 실제로는 지금 근데 지금 비중이 좀 많이 하회가 되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채워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1.1%니까는 900조에 1.1%하면 10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꽤 큰 금액을 사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앞서도 이제 그 말씀드렸을 때 중국 시장, 홍콩 시장 폭락한 이유 중에 하나로 혹시나 이제 MSCI에서 그 신흥지수에서 중국의 비중을 좀 낮출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은 중국의 비중이 여기서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 이외 국가들이 좀 반사 수혜를 오히려 볼 수도 있다인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보시면은 실제로 그러면 진짜 비중이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가별로 비중으로 봐서 중국이 31.35%입니다. 그 다음으로 큰 게 인도예요. 15.33%. 그 다음 큰 게 대만입니다. 13.82%. 다음으로 한국이 10.66%이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등등등등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중국이 30%가 넘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20%대나 이렇게 쭉 이렇게 비중이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은 요 다른 국가들의 비중이 올라가 버리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만은 중국에 워낙 엮여 있는 게 많아서 이번에 조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또 소문도 있어요. 그러면은 최고 이제 수혜볼 국가로 인도하고 한국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실제 이제 종목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제일 1등으로 올라가 있는 게 그 TSMC예요. TSMC가 혼자 비중이 5.71인데 그 다음 텐센트고요. 알리바바도 있고 메이투안이랑 뭐 쭉쭉쭉쭉. 인포시스는 요번에 새로운 총리, 영국의 총리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죠, 인도에. 뭐 여튼 이런데 삼성전자가 3.09%입니다. 예. TSMC가 거의 한 절반밖에 안 돼요. 예. 절반밖에 안 되는데 뭐 하여튼 요런 이슈도 있다. 예. 근데 요건 아직까지는 썰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서 최근에 이제 수급 쪽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봤고요. 5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